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매일 즐기시는 그 커피 한 잔,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세계를 한번 깊이 파헤쳐볼까 합니다. 어떻게 그 커피가 특별한 맛과 향을 갖게 되는지, 그 핵심만 쑥쑥 알아보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커피라는 게요, 이게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정말 그 자체로 하나의 매력적인 여정이죠. 오늘은 그 여정의 진짜 시작점, 그러니까 커피콩 품종부터 한번 출발해서요. 맛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인 가공 과정, 또 향을 확 피워올리는 로스팅, 그리고 진짜 마지막 한 방울의 비밀이죠, 추출까지. 이 결정적인 순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가장 기본부터 시작해볼까요? 커피는 코페아라는 나무의 열매, 흔히 체리라고 부르는 그거 안에 씨앗, 그러니까 생도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. 크게 아라비카랑 로부스타, 이 두 가지 품종을 기억하면 좋다고 들었어요. 맞나요? 네, 맞습니다. 바로 그 두 품종의 차이가 커피 맛의 어떤 기본적인 틀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. 아라비카는 이제 주로 고지대에서 자라는데 그래서 그런지 향미가 아주 다채롭고 또 좋은 산미를 가지고 있죠. 세계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고요. 근데 좀 약해요. 병충해에 약하고 재배 조건도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. 이게 사실은 또 재밌는 게 카네포라, 그러니까 로부스타의 원래 학명이죠. 그거랑 유게니오이데스라는 야생 커피종이 자연적으로 교배된 종이기도 해요. 아, 자연교배종이군요. 신기하네요. 네, 반면에 로부스타는요, 저지대에서도 쑥쑥 잘 자라고 병충해에도 강해요. 카페인 함량도 훨씬 높고요. 다만 맛이 좀 뭐랄까 쓴맛이 강하고 향미가 담조로운 편이라서 보통은 이제 블렌드 커피나 인스턴트 커피 만드는 데 주로 쓰이죠. 아, 로부스타가 쓴맛이 강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무조건 좀 피해야 하는 그런 건가요? 아니면 그 쓴맛이 오히려 도움이 될 때도 있을까요?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.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. 로부스타의 그 강한 바디감하고 쓴맛이요. 예를 들어 에스프레소 블렌드에서는 크레마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또 커피 전체에 좀 무게감을 더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순 없죠. 그리고 아라비카 안에서도 품종이 또 나뉘어요. 티피카나 버번 같은 유명한 품종들이 있고 또 가끔 보면 체리 안에 콩이 딱 하나만 들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. 아, 네네. 그걸 피베리, 뭐 카라콜리로도 부르는데 이게 맛과 향이 하나에 응축되어 있어서 좀 더 특별하게 고급 커피로 취급되기도 합니다. 와, 품종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얘기할 게 많군요. 그럼 이제 체리를 수확한 다음 단계는 뭔가요? 생도를 얻는 그 가공 방식이 맛에 또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들었거든요. 건식법이랑 습식법, 이게 대표적인 거죠. 네, 그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건식법은 말 그대로예요. 체리를 수확해서 그대로 통째로 햇볕에 널어서 말리는 아주 전통적인 방식이죠. 이렇게 하면 과육의 당분이 생도 안으로 천천히 스며들어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일 향이 아주 풍부해지고 단맛이랑 좀 묵직한 바디감이 좋아집니다. 뭐랄까 잘 익은 과일을 먹는 듯한 느낌이랄까요? 아하, 과일 느낌이요. 네, 주로 이제 브라질이나 에티오피아 일부 지역 커피에서 이런 특징을 종종 느낄 수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같은 지역 커피라도 이 가공 방식에 따라서 맛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. 그럼 습식법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? 습식법은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. 이건 과육을 먼저 기계로 제거하고요. 그 다음에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서 점액질까지 없앤 뒤에 건조시키는 방식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생도 본연의 특성, 그러니까 섬세한 향미나 깔끔하고 선명한 산미가 훨씬 더 잘 드러나게 됩니다. 아, 더 깔끔하게? 그렇죠. 콜롬비아나 중앙아메리카 지역 커피들이 보통 이 방식으로 많이 가공되죠. 물론 이 두 가지 방식의 장점을 좀 절충한 세미드라이, 펄푸드 내추럴 방식 같은 것도 있고요. 결국 어떤 가공 방식을 택하느냐, 즉 어떤 옷을 입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생도라도 전혀 다른 개성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. 이야,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. 그럼 이제 드디어 생두를 우리가 아는 원두를 만드는 마법, 로스팅 차례인가요? 이게 그냥 갈색으로 볶는 게 아니라 아주 복잡한 화학 반응의 항연이라고 들었어요. 네, 맞습니다. 로스팅은 정말 마법 같은 과정이죠. 크게 보면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. 먼저 생두 안에 수분을 날려보내는 건조, 드라이잉 단계가 있고요. 그다음 본격적으로 열을 가해서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로스팅, 파이오롤리스, 우리말로는 열분의 단계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빠르게 식히는 냉각, 쿨링 단계가 있습니다. 이 로스팅 단계에서 열을 받으면서 생두 내부에 당분하고 아미노산이 반응을 해요. 이게 그 유명한 메일라드 반응,
또 캐러멜 화반음 같은 건데 이러면서 수백 가지가 넘는 다양한 향기 성분들이 폭발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. 아, 수백 가지나요? 네. 예를 들면 그 멜라노이딘이라는 갈색 색소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커피 특유의 그 갈색이랑 구수한 향 같은 게 생겨나는 거죠. 듣다 보니까 그 탁탁 하고 터지는 소리도 난다고 하던데요. 그건 뭔가요? 아, 네. 그게 바로 1차 크랙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. 생두 내부의 수증기압이 높아지면서 탁 하고 터지는 소리가 나는데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커피의 산미와 좋은 향미들이 발현되기 시작해요. 여기서 로스팅을 더 진행하면 이제 2차 크랙, 세컨드 크랙에 가까워지는데 이때는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나는 좀 더 조용하고 자잘한 소리가 나요. 이 단계로 갈수록 산미는 점점 줄어들고 대신 바디감이나 쓴맛이 강해지고 원두 표면에 오일이 배어 나오기 시작하죠. 오. 그래서 로스트는 이 생두가 가진 고유한 특성 그리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맛의 방향을 딱 정해서 로스팅 시간과 온도를 아주 정교하게 조절해야 해요. 잠재된 풍미를 최적으로 끌어내는 거죠. 이야, 그 크랙 소리가 맛의 변화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 같은 거네요. 로스터분들은 정말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겠어요. 자, 그럼 이렇게 잘 볶아진 원두가 있어도 결국 마지막 추출 과정이 중요하겠죠? 물론입니다. 정말 아무리 좋은 품종의 완벽한 가공과 로스팅을 거친 원두라도요. 마지막 추출을 잘못하면 그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요. 분쇄된 원두 입자의 크기, 사용하는 물의 온도, 또 물과 커피가루의 비율, 그리고 추출 시간까지 이 모든 요소 하나하나가 최종 결과물, 즉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의 맛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 네, 그렇죠. 집에서 커피 내릴 때도 가끔 너무 빨리 슉 내려오면 뭔가 시큼하기만 하고 반대로 너무 천천히 나오면 엄청 쓰고 떫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. 맞아요. 그게 바로 추출이 덜 됐거나 과소 추출 혹은 너무 많이 된 과대 추출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. 일반적으로는 원두가 가진 전체 성분 중에서 한 18%에서 22% 정도를 뽑아냈을 때 가장 균형 잡힌 맛있는 커피가 된다고 봐요. 특히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높은 압력으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커피 성분을 농축해서 뽑아내는 방식이잖아요. 그래서 훨씬 더 민감하고 작은 변수에도 맛이 크게 달라질 수 있죠. 물론 그 자체로도 질기지만 라떼나 카푸치노 같은 다양한 베리에이션 메뉴의 기본이 되기도 하고요. 와, 정말 커피나무 품종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공, 로스팅, 그리고 마지막 추출까지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 뒤에는 이렇게나 많은 선택과 과학, 그리고 노력이 숨어 있었네요. 그 복잡하고도 매력적인 여정을 아주 조금이나마 함께 따라가 본 기분입니다. 네, 맞아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우리가 와인을 마실 때 테로아라는 말을 하잖아요. 그 땅의 기후와 토양 같은 자연 환경이 포도 맛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죠.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. 품종이나 가공 방식 외에도요. 예를 들어 브라질의 그 붉은 테라로사 토양이라든지 코스타리카 따라주 지역의 아주 높은 고도 혹은 자메이카 블루마운틴을 감싸는 구름과 안개 같은 그 지역만의 독특한 미세기후 이런 것들이 과연 여러분이 좋아하는 커피의 그 독특한 풍미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? 다음번에 혹시 싱글 오리진 커피를 드실 기회가 있다면 한 번쯤 그 커피가 자란 곳의 이야기를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 그 지역만의 독특한 맛과 향을 느껴보시면서요. 네,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네요. 오늘 저희와 함께 커피의 세계를 이렇게 깊이 탐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